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에서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정가은, 이도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는 지수별로 분위기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일제히 하락 출발했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장중 분위기를 빠르게 바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반도체주와 주주 환원 기대감이 시장을 지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 시장의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유통업체 월마트의 실적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조치로 진정세를 보였던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고금리 환경에 대한 경계감이 재부각되며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각 주 총리들에게 매장 매대의 미국산 수를 다시 비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 수반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의 오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앞서 지난해 캐나다주 대부분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알코올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캐나다의 핵심 민간 분야인 낙농업 공급관리 제도는 훼손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양국의 주요 산업단체들은 장기적 관세 전쟁의 피해를 우려하며 USMCA 체제 아래 무관세 무역의 조속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제3국을 겨냥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60일 휴전 기간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나왔으며 미국은 석유 밀수와 금융거래 등 이란의 주요 자금줄 차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의 모든 경제적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군 당국은 걸프 국가들에게 미국의 군사 지원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이란산 석유 수입국인 중국 기업들과 중재국인 오만 역시 미국의 제재권 영향 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과 미드텀 선거를 앞두고 전쟁 비용 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강화를 자국 내 경제 문제로 돌리기 위한 책략이라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즈니스용 근태 청구서 관리 앱 하베스트가 가격 정책을 변경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요금이 최대 1,500%까지 폭등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용자당 정액제를 유지하던 하베스트는 프로젝트 수와 매출액 등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모델로 개편했으며 연간 결제 고객들의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서 유저들의 충격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업은 연간 비용이 $2,800에서 $23,000로 뛰어오르는 등 극심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요금 체제를 비판하며 타사 서비스로의 이탈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5년 하베스트를 인수한 이탈리아 테크 기업 벤딩스푼스의 수익화 전략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북미 무역 타결부터 미이란 갈등 재점화,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의 일방적 가격 인상 파장까지 다양한 글로벌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급변하는 경제 환경이 우리 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이도아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 경제 통합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 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적 시장 경제와 달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정책은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분산된 사회연대 경제정책을 연계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사회연대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상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 상향한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 호조세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이란 예측입니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8월 KDI 경제 전망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종전 전망보다 0.7%포인트 올려 잡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3%,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은 각각 2.6%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성장률 상향의 핵심 요인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입니다. KDI는 성장률 상승폭 중 0.6%가 반도체 관련 상승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로 안착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범 사업을 참여하는 17개 군의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일회성 소득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석한 군수들은 시범 사업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정부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농식품부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정착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사회연대 경제기본법 통과와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로 민생 체력을 다지는 가운데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성장률 상향까지 더해지며 경제 전반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기다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차별화 장세 속에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재상승과 소비 둔화 우려 등 대외 악재가 지속되며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하지만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장중 반등에 성공한 반면 금리 부담을 안은 코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먼저 양시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8% 상승한 6,91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4.63% 하락한 80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금리 부담과 대형주 매도세가 겹치며 지수가 800선 아래로 밀렸고 오전에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60억 원, 개인이 1조 1,657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40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전체 시장 매도 속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반도체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36억 원, 3,464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6,235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과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등 주주 환원 기대감이 커진 데다 8월 수출 호조세까지 더해지며 삼성전자가 3.87% 오른 28만 1,500원, SK하이닉스가 2.31% 오른 173만 원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취득을 위탁 중개하는 SK증권과 보험, 통신 등 일부 업종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금리 할인율 부담 속에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알테오젠 5.74% 하락한 32만 원으로 장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가 7.26% 하락한 8만 1,700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등 주요 성장주 전반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발 금리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압도적인 실적과 주주 환원 매력을 앞세운 반도체가 코스피의 버팀목이 되어준 하루였습니다. 다만 시장 전반의 체력과 코스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다음 주에도 미국 장기 국채금리 추이와 글로벌 경기 둔화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로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금리 부담에 코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코스피를 지탱한 가운데 다음 주에도 금리와 경기 흐름에 따른 변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가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쿠콘입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분기 최대 매출을 올리며 장 초반 1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콘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179억 6천만 원,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49억 6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금융 마이데이터와 대형 결제 대행사의 신규 고객 유치 및 거래량 증가가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결과입니다. 실적 성장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AI 데이터,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결제 등 신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AI 데이터 API 상품을 100여 종까지 늘리고 스테이블 코인 연계 결제 서비스의 실증을 마쳤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가맹점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함께 올해 주주 환원 비율 30% 이상을 제시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 25,550원으로 시작해 27,800원을 터치한 후 종가 23,35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결국 쿠콘의 이번 강세는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실적 성장과 AI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결제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종목이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오늘 카카오 본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냉정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오늘 오전 전격 발표된 인적 분할 이슈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회사를 카카오 AI와 카카오 X 두 개의 법인으로 나누는 인적 분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카카오 AI가 0.36, 카카오 X가 0.64로 결정됐으며 기존 카카오 주주들은 이 비율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배정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분할되는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갖게 된다는 점에서 물적 분할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카카오톡과 AI라는 핵심 성장 동력이 분리되는 데 따른 불확실성과 내년 1월 분할 및 재상장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변동성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오늘 카카오는 장 초반 38,150원에 출발했지만 장중한 때 33,6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결국 전일 종가보다 2,900원, 즉 7.49% 떨어진 3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카카오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도아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면역항암제 개발사 네오이뮨텍입니다. 네오이뮨텍이 미국 바이오 기업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오이뮨텍은 지난 19일 공시에서 미국 바이오 기업인 톨러런스 바이오와 NTI7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최대 2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669억 원입니다. 톨러런스 바이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자의 면역 재구성 등 흉선 기능 부전 관련 적응증에 대한 독점 개발, 상업화 권리를 확보합니다. 네오이뮨텍은 계약 대가로 톨러런스 바이오 지분 4%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았습니다. 향후 단계별 성과에 따라 최대 2억 6천만 달러의 마일스톤과 상업화 이후 순매출에 연동한 로열티도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럼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뮨텍은 시가 2,850원으로 힘찬 출발 보여줬습니다. 그 시가가 고가로 유지해 2,850원 고가를 기록하며 종가도 2,8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술 이전 소식에 네오이뮨텍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반대로 액면 분할 거래액의 첫날을 맞은 한우렌제주는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먼저 코스닥 상한가 네오이뮨텍입니다. 네오이뮨텍은 전거래일보다 29.84% 오른 2,850원에 거래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배경은 코스닥 상장 후 첫 기술 이전 계약 소식입니다. 네오이뮨텍은 미국 바이오 기업 톨러런스 바이오에 면역력이 떨어진 HIV 감염인의 치료제 후보 물질 NTI7의 독점 개발과 판매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지역은 북미와 남미, 중미, 유럽이며 네오이뮨텍은 계약금으로 톨러런스 바이오 지분 4%를 받고 임상 개발과 매출 달성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69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상업화 단계에서는 순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도 별도로 받습니다. 특히 회사가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 등 핵심 파이프라인은 이번 계약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코스닥 하한가, 한우렌제주입니다. 한우렌제주는 전거래일보다 29.85% 내린 1,610원에 거래되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액면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가 풀리고 매매가 재개된 첫날이었는데요. 2,8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며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한우렌제주는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 한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액면 분할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발행 주식 총수도 451만여 주에서 2,257만여 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신주 인수권과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추가 상장 물량도 예정돼 있어 잠재적인 매도 물량 부담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네오이문텍과 한우렌제조를 살펴봤습니다. 네오이문텍은 기술 이전 계약 성사 소식에, 한우렌제조는 액면 분할에 따른 물량 부담 우려에 각각 상한가와 하한가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계약 이행이나 물량 소화 등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방향을 잡기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는 여전히 강하고 여기에 유가 반등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전략 리포트, 기초에 충실해야 할 때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첫 번째 핵심은 코스피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은 70%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비중도 50% 안팎, 거래 대금 비중도 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라는 배의 방향키를 여전히 반도체 투톱이 쥐고 있는 셈인데요. 시장 전체를 보려면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시장 국면입니다. 리포트는 현재 시장이 실적 장세 이후 역금융 장세를 지나 역실적 장세 가능성까지 점검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최근 WTI 유가가 다시 $80 선을 넘었고 미국채 30년물 금리도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도 커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미래 이익이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조건 강하게 오르기보다는 종목을 더 까다롭게 고르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코스피의 2분기 실적은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반도체 제외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즉 시장 전체 이익은 좋아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의존도가 여전히 크고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리포트의 결론은 제목처럼 기초에 충실해야 한답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 보인다고 사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동시에 주가 모멘텀도 살아있는 기업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리포트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군으로는 HD현대, 한국가스공사, 한화생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 유가와 금리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부진하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리포트가 말하는 핵심은 어려운 장일수록 기대를 넘는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에서 알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고유가와 고금리 부담 속에 반도체를 제외한 착시 현상이 겹치면서 시장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일수록 단순한 테마나 가격 매력에 흔들리기 쉽지만 결국 답은 기업의 기초 체력에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확실한 실적 숫자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기업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데다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약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중서부와 경북 북부에 최고 60mm, 남부지방에는 40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최근 수해를 입은 경남 지역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과 경남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는 충청, 이남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전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 춘천 22도, 안동 23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강릉 29도, 안동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말 해안가를 방문하신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은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장을 주연 배우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명품 조연들이 그 자리를 알차게 채운 하루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였던 삼성전자가 주춤하며 지수 상단은 눌렀지만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중소형주로 온기가 넓게 퍼지며 실속은 확실히 챙긴 장세였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럼 도아 아나운서는요? 네, 저는 빨간 옷을 입은 코스피, 파란 눈물 흘린 코스닥의 단짠 하루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단짠이 지나고 달달함 가득한 장으로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피는 웃고 코스닥은 울고 단짠 극과 극의 온도차를 보여준 오늘 장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널뛰는 변동성 속에 마음 졸이셨을 코스닥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단기적인 소음엔 잠시 숨을 고르시고요. 모쪼록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같이 요동치는 시장에서 중요한 건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 너머의 커다란 변화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일의 시장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S가 가장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